사과. 한국 문학. 1. 알아봅시다. 1번.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아까 문학 수업 시간에 딴 생각을 하다가 놓쳤는데 다음 주까지 제출해야 할 리포트가 있다면서? 응. 다음 주 금요일까지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소설을 읽고 서너 페이지 분량의 감상문을 내라고 하셨어. 2. 나의 사랑하는 생활이라는 수필을 쓴 작가가 피천득 선생님이시던가요? 맞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필인 인연이라는 작품으로 더 잘 알려진 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3. 홍길동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물론이죠. 한국에서는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고전소설이에요. 그런데 홍길동전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실은 지난주 제 생일 때 한국인 친구한테서 선물로 홍길동전을 받았거든요. 아직 안 읽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의로운 도둑인 홍길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내용이 어렵지도 않고 꽤 흥미진진해서 읽을만 할 거예요. 2번. 다음은 한국문학 강좌 중 발표 수업의 일부분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오늘 수업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현대 작가인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과 시인 김수영 선생님의 작품 세계에 대해 여러분이 조사한 것을 발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80년대 여성문학의 대표적인 작가로 주목받았던 박완서 선생님에 대해 수빈 씨가 먼저 발표해볼까요? 네. 박완서 선생님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엄마의 말뚝이라는 소설을 들 수 있는데요. 한국전쟁으로 인한 개인의 혹독한 시련을 냉철하게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박완서 선생님은 왕성한 작품 활동을 통해 전쟁과 분단 문제, 물질주의 풍조와 여성 억압에 대한 현실 비판을 사회현상과 연관시켜 그려내셨죠. 그분의 작품들은 막힘없는 유려한 문체와 인간관계에 대한 중년 여성 특유의 섬세하고도 현실적인 감각이 결합되어 있어서 읽다 보면 묘한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김수영 선생님에 대한 흐엉 씨의 발표를 들어봅시다. 김수영 선생님은 한국의 대표적인 참여 시인으로 그분의 마지막 작품인 풀이라는 시로 유명합니다. 초기에는 현대 문명과 도시 생활을 비판하는 시를 주로 쓰다가 4.19 혁명을 기점으로 하여 정권의 탄압에 맞서 부정과 타협하지 않는 저항 정신을 강조하는 시를 많이 썼습니다. 3번. 다음은 시조를 다룬 문학 수업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자, 지금부터 고려 말기부터 발달한 한국 고유의 정형시인 시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조란 원래 시절의 노래인 시절가조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시조는 형식면에서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자수는 45자 내외이고 종장의 처음 구절은 3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시조로 이순신 장군이 지은 시조를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로 시작하는 이순신 장군의 시조는 임진왜란 때인 1595년에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시조입니다. 읽어가면서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 그러니까 적의 상황을 살피는 높은 집인 수루에 앉아서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 시름은 마음속 걱정이에요. 시름을 하는 때에 어디에서 들려오는 일성호가, 즉 피리 소리는 남의 애를 끝나니, 그러니까 나를 몹시 슬프게 하니 라는 내용인데 전쟁 중에 큰 칼을 차고 적의 동정을 살피며
나라의 앞니를 걱정하고 있는 장군의 모습이 잘 나타난 시입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소설가 박경리의 문학세계에 대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20세기를 빛낸 예술인, 독자들이 꼽은 가장 유력한 노벨문학상 후보,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인 박경리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대표작 토지는 조선 말기, 일제식민지, 광복에 이르는 한민족의 순환기를 고스란히 담아낸 한국 대하소설의 뿌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토지는 소설의 깊이만큼이나 완성되는 시간도 길었습니다. 1969년 첫 회를 시작으로 전체 5부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2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명성은 한국 문학의 최대 수학이라고 일컬어지는 토지 한 편으로만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토지를 전후해서 그리고 토지 사이사이 발표됐던 20여 편의 장편 소설을 비롯한 여러 작품들도 문단에 작지 않은 족적을 남겼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은 등단 초기 단편을 주로 쓰다 장편으로 옮겨갔는데 초기 작품들은 비교적 작가의 개인적 삶과 밀착돼 있습니다.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어린 두 남매와 노모를 부양하는 여주인공 순영이 문학을 통해 상처를 달래는 내용의 초기 단편 암흑시대를 비롯해 초기 작품들에는 작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인물들이 주로 등장했습니다. 작가가 쓴 첫 장편 연애소설로 1960년 여성지에 연재될 당시 파격적 자유연애로 화제를 모았던 성녀와 마녀 역시 낭만적 사랑의 열정과 개인적인 삶,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해 고민했던 박경리 초기 문학의 특성이 잘 드러난 작품입니다. 1960년대에는 많은 장편 소설을 썼는데 이 중에서 김약국의 딸들은 대중적으로 상당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19세기 중후반부터 1930년대까지 경상남도 통영 일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김약국의 딸들은 김약국의 5딸과 그의 아내를 중심으로 인간의 욕망이 빚어내는 비극성을 그린 작품입니다. 토지를 완간한 이후 소설 창작을 중단했던 박경리 선생님은 2003년 9년 만에 나비야 청산가자라는 신작 소설을 내놓으며 해방 이후의 현대사를 담아내려고 했지만 안타깝게 미완성으로 끝났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소설가로 평가받는 작가는 첫 습작은 시로 시작했고 소설을 내놓는 간간히 시집을 묶어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박경리 선생님이 현대문학 4월호에 까치설, 어머니, 옛날의 그 집 등 신작시 3편을 8년여 만에 발표한 것이 선생님 생전의 마지막 작품이 되면서 선생님의 문학 인생은 시로 시작해 시로 끝을 맺습니다.